B하고 아연이 합쳐져서 이 합금 A가 된 거예요. 은성아 잠깐만.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280g을 만들었대요. 자, 지금 A하고 B가 있어. 지금 구리하고 아연이 있어요. 근데 지금 A는 구리와 아연이 2대1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2대1일 때는 2x, x 이렇게 잡자고요. 그러면은 합계가 얼마예요? 합계가 3x죠. 3x. 그 다음에 구리와 아연의 비가 4대 3인 합금 비가 있대요. 그래서 이 B한테는 4대 3이라고 했으니까 4y, 3y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으면 구리하고 아연의 합계가 7y가 되죠. 7y.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C라는 합금을 만들었대요. C라는 합금을 만들었는데 이 C라는 합금은 얘네 둘을 합쳐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A에 들어있던 구리 2x하고 B에 들어있던 구리 4y가 합쳐져서 여기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C에 들어있는 구리는 2x 플러스 4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에 들어있던 아연과 B에 들어있던 아연이 합쳐져서 여기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C에 들어있는 아연은 x 플러스 3y가 되는 거지. 이때 구리와 아연의 비가 9대 5라 그랬어요. 9대 5. 9대 5니까 요 2x 플러스 4y, 2x 플러스 4y라는 구리의 비율과 x 플러스 3y, x 플러스 3y라는 아연의 비율이 9대 5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게 이제 한 가지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라는 합금이 280g을 만들었대. 그러니까 A가 총 3x였고 Y가 총 7y였잖아. 그죠? 둘이 더하면 3x 플러스 7y가 될 텐데 이 3x 플러스 7y라는 합금 C의 전체량이 280g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으니까 내항의 곱 9x 플러스 27y는 외항의 곱 10x 플러스 20y와 같다. 요 식 하나 만들고요. 그럼 넘기면 얼마야? x는 7y네요. 그죠? 그래서 x에다 7y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어서와. 두 개 섞는 거 하고 증발시키는 거 정도만 하면 돼요. 요거 정도? 87번 정도? 5% 소금물과 20%의 소금물을 섞어서 15%의 소금물 1500g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5% 소금물과 20% 소금물. 이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비커를 그리기로 했죠. 비커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5%의 소금물 x g이 있다. 그 다음에 20%의 소금물 y g이 있다.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럼 5% 소금물 100g, x g 안에는 소금이 100분의 5x 들어있죠. 이렇게 둘이 곱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20% 소금물 y g 안에는 소금이 100분의 20y 이만큼 들어있죠. 이렇게 둘이 곱하면 돼요. 그냥. 그 얘네들을 합쳐서 몇 퍼센트 소금물? 12%의 소금을 1500g을 만들었대요.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소금은 얼마예요? 100분의 12 곱하기 15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소금물 xg하고 요 소금물 yg이 합쳐져서 1500이 된 거니까 x 플러스 y는 1500.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던 소금하고 여기 들어있던 소금하고 합쳐져서 여기 들어있던 소금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5x 플러스 100분의 20y는 12 곱하기 15 하면은 180 나와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요거 한 문제 정도만 알면 되고, 만약에 학교에서 이 소금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농도 문제는 점점 안 내는 추세예요. 근데 이거 더 안 좋아요. 농도 문제에서 점점 원가 정가 문제로 바뀌고 있어요. 추세가 옛날에는 농도를 무조건 100% 냈거든요. 원가 정가를 안 내고. 근데 요새는 농도 문제를 잘 안 내고 원가 정가 문제를 거의 100% 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농도는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원가 정가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이 크면 많이 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이 냅니다. 활용 문제 뭐 더 어려운 거 있었어요? 없으면 함수로 갈게요. 일단 함수 먼저 할게요. 함수는 148쪽부터 148쪽. 일단 이런 거는 무조건 나와요. 이런 50번이나 49번처럼 다음 중 뭐 함수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함수가 되려면 x하고 y가 딱 하나씩만 서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죠. 하나씩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꼭 뭐 숫자 하나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49번 보면 시속 xkm로 달린 자전거가 이동한 거리 ykm 그랬어요. 그럼 시속 xkm 요거는 뭐야? 요건 속력이죠. 속력. 예. 자전거가 이동한 거리를 y라고 하기로 했어요. 속력을 x, 거리를 y.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민재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주원아,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주원아, 틀려도 돼요. 시속 xkm로 달린 자전거가 이동한 거리 ykm. 이거 함수예요,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들려서 그래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거 함수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현아 마스크해. 핸드폰 내고. 뭐라고요? 이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전거의 속력이 시속 10km 였다고 하면 자전거의 속력 xkm로 정했지. 그죠? 이 속력 x가 10이었다고 하면 이 자전거가 이동한 거리 y가 뭐 20이라든가 30이라든가 딱 하나의 값으로 딱 나와야 돼요. 그런데 몇 시간을 달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달린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가 계속 바뀌겠죠. 그죠? 속력을 10으로 딱 정해놔도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그 거리가 자꾸 변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다음 중 함수가 아닌 것은 1번. 2번은요. 2번은 함수겠지, 그죠? 함수니까 관계식을 세워볼까? 2번. 자연수 x보다 이만큼 큰 자연수 y 그랬어요. 그 y가 x보다 2가 크다. 이렇게. y는 x보다 2가 크다.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쭉 쓰면 된다 그랬죠? x보다 이만큼 큰 자연수 y. 이렇게. 3번은요. 1분에 5장씩 x분 동안 인쇄한 종이 y니까 y는
5x가 되겠죠? 1분에 5장씩 x분. 4번 주스 1000ml를 x명에게 나누어 줄 때 한 명이 받는 양 y ml. 자, 이거 숫자만 보고 그냥 무조건 y는 1000x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봐봐, 생각해봐. 1000ml라는 한정된 양을 x명에게 나눠 줄 거예요. 그러면 사람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한 명이 받는 양 y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죠? 처음에 사람 x가 한 명이면 y는 1000ml예요. 혼자 다 받을 거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두 명으로 늘면 y는 500ml. 한 사람도 500으로 줄어들어요. 사람이 4명으로 늘어나면 한 사람이 받는 주스의 양은 250ml. 4분의 1로 줄어들죠. 이런 걸 뭐라 하죠? 이런 x와 y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 해, 얘들아? 그렇지. 반비례라고 해요. 반비례. x가 2배, 4배 커질 때 y는 2분의 1배, 4분의 1배 작아지는 반비례. 반비례도 일종의 함수죠. 반비례도. 네, 그래서 y는 x분의 1000이에요. x분의 1000. 그래서 만약에 49번에서 다음 중 1차 함수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4번도 골라야 돼요. 이렇게 x가 분모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1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죠. 분모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1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번은요. 뭐 원의 둘레를 y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딱 정해지면 y는 2x파이로 딱 정해지겠죠. 그죠? 2파이 r 아니고 2x파이. 이렇게 2파이 x 써야 돼요. 2파이 x.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뭐 어려운 거 있었어요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미리 질문하세요. 선생님은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풀 건데. (149페이지) 149페이지는 뭐 어려운 거 있었나요? 58번이요? y는 절대값 x래요. 함수가 y는 절대값 x.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x의 값 마3, 마1, 0, 1, 3 이래요. 자, 이 x에다가 우리는 이 5개를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뜻하니까 3이 되는 거예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뜻하니까 1이 되고요. x에 0을 대입하면 y는 0의 절대값을 뜻하니까 0이 되고요. x에 1을 대입하면 y는 1의 절대값이니까 1. x에 3을 대입하면 y는 3의 절대값이니까 3이에요. 근데 겹치는 애들은 한 번만 씁니다. 한 번만. y는 겹치는 애들은 한 번만 써요. 그래서 y의 값으로 가능한 거는 0, 1, 3, 3개예요. 그 합은 4입니다. 4. 네? 50번이요? 60번이요? 50번. 55번. 여기 봤어요? 자연수 x의 값의 범위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대. 봤어? 그럼 x가 자연수니까 뭐뭐 돼요? 1, 2, 3, 4, 5. 이거 5개 되죠. 그럼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근데 이 2x-1이 홀수를 뜻하거든요. 홀수? 그래서 1 넣으면 1, 3, 5, 7, 9 이렇게 나오겠네요. 1, 3, 5, 7, 9. 2번. 뭐 계산을 잘못했겠죠? 또 여기 함수값 여기는 알겠어요 이제? 함수값?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뭐 66번이나 70번 같은 거 물어볼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안 해도 되나? 66번. fx가 4x-1인데 f-1이 a래요. 이게 뭔 소리예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함수값이 a가 나온다. 이런 소리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야죠. 여기만 넣는 게 아니고 여기도 넣어야죠. 이렇게. 그러면 f-1은 4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5예요. a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거는 x에다 b를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fb는 4b 마이너스 1인데 이게 7이래요. 그럼 b는 2가 되겠죠. 둘이 더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70번은 함수를 이제 이렇게 두 개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요 함수하고 요 함수하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함수를 정의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상수 a에 대해서 FA가 26이다. 그랬으니까 a를 여기 대입을 해가지고 4a-2가 26이니까 a는 7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구하래요. 그럼 a가 7이야? 그래서 f 7분의 a는 7분의 7 플러스 g 7의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f 7분의 7은 f1이죠. f1. f1 플러스 g 7을 구해라. 이런 얘기지. f1은 요 f라는 함수에 x에다가 1을 대입해라. 이런 얘기니까 여기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되겠죠. 4 빼기 2가 되겠고요. g7은 gx라는 함수에 x에 7을 대입해라. 이런 얘기죠. 여기 x에다가 7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 되겠죠. 3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는요. 다음 151페이지. 똑같네요. 다만 요 74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꼭 1차 함수인 애를 찾으래. 1차 함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럴 때는 관계식을 세워보는 게 좋죠.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땅콩 100개를 3개씩 x명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땅콩은 y개래. 민지가 먼저 해봐요. 네, 기억. 관계식 y는 그렇지. 100-3x. x명에게 3개씩 나누어줬으니까 나누어준 땅콩이 3x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남은 거니까 100에서 3x를 빼주면 되겠지. 진영아 왜 이렇게 돌아다녀? 너 아까도 나갔다 오는 거 내가 봤는데 어디 갔다 왔어? 돌아다니지 마. 집중해. 니은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삼각형의 넓이. 야 얘는요. 여기 떡하니 이렇게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떡하니 제곱이라고 써있죠. 근데 2차 함수예요. y는 x제곱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1차 함수 아니에요. 디귿 시속 xkm로 y시간 동안 걸어간 거리는 3km래요. 자 우리가 1차 함수든 몇 차 함수든 간에 함수식을 세울 때는 y는 이라고 세우는 거야. y가 뭐냐면 시간이죠.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죠. 그런데 지금 속력이 얼마예요? x예요. 거리는 3이고요. y는 x분의 3. 얘는 1차 함수가 아니죠. 얘는 1차 함수가 아니야. 분모에 x가 들어가면 1차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모에 x가 들어간 경우에는 차수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네, 분모로 내려간 건 1차 함수가 아니에요. 리을 길이가 150m인 초가 1분에 0.6mm 씩이래요. 씩 타면 x분 후의 길이는 그랬어. 이거는 얘하고 똑같죠. 얘 기억하고 똑같죠. x분 후의 길이 y는 어떻게 구해? 전체 길이 150에서
타버린 길이를 빼면 되겠죠? 0.6x를 빼면 되겠네. 그죠? 네, 그래서 150 마이너스 0.6x. 그래서 리을하고 기억하고 1차 함수입니다. 쌤이 여러분 좀 어려울까봐 일부러 다 풀고 있는데 질문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이 누가 어디가 좀 약하고 누군 조금 여기가 별로 안 약하고 이거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사가 아니니까 누가 몇 번 틀렸는지 못 맞추거든요. 다 했다고? 그래 돌아다니는 거야? 갖고 와봐. 안 푼 거 왜 안 풀었어? 그래? 그러면 안 푼 거 몇 개 없구나. 이거 대입해서 계산해봐. 뭐 어려운 문제 있었어요? 뭐 몇 번 풀어줄까요? 전체적으로 그냥? 78번이요? 네, 잠시만요. 어디 보자. 왜 안 넘어가? 78번. 뭐야? 78번만 딱 없네요?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죠? 78번만 없다. 여기 있다. 이거요? 어. 이거 마찬가지예요. fx는 4x 플러스 5에서 fx는 4x 플러스 5. 이거는 이제 x가 나오면 x에 4를 곱하고 5를 더하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 4분의 a가 들어있죠? 4분의 a. 여기 4분의 a가 들어있으니까 f 4분의 a는 요 x 대신에 4분의 a를 양변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a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4는 약분하고 원래는 a 플러스 5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값이 2a 플러스 6과 같은 값이 나왔대요. 이렇게. 그래서 a를 이항시켜서 a, 6을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면 a 찾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일단 그러면은 오늘 여기 숙제가 여기 끝 아니에요? 78번까지가 숙제였지 않았어요? 98번까지였어요? 98번? 여기까지? 질문은 조금 이따 그럼 개인적으로 받을게요. 일단 오늘 배울 부분은 H14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 여기 배울 건데 일단 기울기
기울기가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은 미분이라는 걸 배워요. 이 미분 다음에 이제 적분인데 이 미분하고 적분을 배우면 이 수학이 끝입니다. 수학이 다 끝나요.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고등 과정에서 더 배워야 될 수학은 이제 그 뭐지? 기하와 벡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 미분하고 적분이 계속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야.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여러분이 기울기는 굉장히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기울기는. 자, 기울기가 뭐예요? 기울기가. 이거 어디 갔어? 기울기. 기울기라는 거는 사실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합니다. 기울기라고 하는데, 자, 지금 우리에게 이제 까만 직선하고 빨간 직선이 있어요. 이 까만 직선은 굉장히 좀 가파르죠. 그죠? 굉장히 가파르고, 이 빨간 직선은 좀 완만합니다. 완만해. 그럼 이 가파르고 완만한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아, 여러분 아직 닮음을 좀 덜 배웠지? 자, 그러면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지금 여기서 만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나고 있죠. 예, 까만 직선과 빨간 직선이 가로로 만약에 가로로 요만큼 커졌다 라고 했을 때 이 까만 직선 위에 다시 올라가려면 이만큼이 커져야 돼요. y 값이. 그런데 빨간 직선 위에 다시 올라가려면 요만큼만 더 커지면 되죠. 그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같은 크기만큼 커졌을 때 더 가파른 직선이 y 값의 변화가 완만한 직선의 y 값 변화보다 훨씬 크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얘네들이 얼마나 더 가파르고 더 완만한지를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x의 값이 똑같은 양만큼 변했을 때 y의 값이 더 많이 변한 녀석이 이 기울기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값이 변한 x의 증가량이라고 합니다. x의 증가량, x값의 증가량, y값이 변한 양, y의 증가량. 이 둘 사이에 뭘 보면 돼요? 이 둘 사이에 비율을 보시면 돼요. 비율. 그 증가량의 비율이 크면 클수록 절대값이 기울기가 커진다는 거지. 이쪽으로는 한 칸만 갔는데 위로 이렇게 세 칸 간 이런 직선이 있다. 그럼 기울기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한 칸 갔는데 위로도 한 칸만 간 직선이 있다. 그러면 기울기는 그닥 크지 않다는 거지. 이렇게. 네, 그래서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죠.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미지수가 누구야? y는 ax 플러스 b에서 a가 나타내는 게 바로 직선의 기울기죠.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크게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100번처럼 x의 값이 이만큼 증가할 때 x의 증가량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x의 증가량이 2일 때 이렇게 그냥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y의 값은 3만큼 감소한다.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3이다. 그냥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울기가 그냥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죠. 2번 택하시면 돼요. 택하시면 됩니다. 101번도 마찬가지죠. y는 마이너스 7분의 2x 플러스 2의 그래프에 대하여 x의 값이 14만큼 증가할 때 뭔 소리예요? x의 증가량이 14일 때 이런 소리야. 그때 y의 증가량을 구하래요. y의 증가량을 미지수 k라고 잠깐 잡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14분의 k가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7분의 2래. 우리가 구하고 싶은 k니까 양변에 14를 곱하면 k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쪽 왜 다 졸아요? 예원이도 졸고 주환이도 졸려는데 더워요, 주환아? 더워?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지금 이해를 못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잠바를 입더라고. 잠바를 입으면서 어우 더워 하더라고. 왜 그랬지? 아닌가? 잘못 봤나? 아무튼 이렇게 구합니다. 기울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서 기초부터 다시 좀 설명을 했는데 지루했다면 미안해요. 102번. 102번. 요 99 마이너스 97. 요거 민지는 요거 다 알아요? 요거 다 많은 사람들 있죠? 요거 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요거 다 많은 사람들은 0.3초면 풀어요. 0.3초. 계산 안 해도. 99는 3의 배수니까 F99 구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여기다 99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97이에요. F97 여기다 대입하면 아주 극혐입니다. 나누기도 안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 네, 이거 쓴 거 같죠, 지금? 그죠? 이거 쓴 거 같아, 이거. 얘 갖다 쓴 거죠, 그냥.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냐면 얘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울기. 자, 봐봐. 우리한테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 잘 들어, 얘들아. 졸지 마, 지금부터. 정신 차려. 여러분이 좀 쉬워서 조나?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를 할 테니까 절대 졸지 마세요. 어려운 얘기 할 겁니다. 자, 우리에게 fx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5라는 함수가 있대요. 1차 함수. 얘를 1차 함수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데. 지금 우리가 얘를 1차 함수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할까요? y가 없어요. y가 없습니다. 그런데 쌤이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줬나 모르겠네. 여러분 함수를 배울 때 fx가 함수가 아니에요. y는 fx가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fx는 뭐다? 펑션이다. 기능이다. x가 어떤 숫자고 어떤 미지수인지는 모르겠지만 x에 어떠한 계산을 하자라는 약속이다. 어떠한 계산을 하자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계산기의 한 버튼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계산기가 있는데 뭐 핸드폰 어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끝에 이렇게 F라는 버튼이 있어요. F라는 버튼에 9를 입력하고 F를 누르면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9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서 5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는 거야. 이 F라는 버튼이. 그러니까 이 F는 X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고 5를 더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계산하겠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함수는 뭐야? X하고 그 Y 값을 대응시키는 거잖아. 그죠? 그럼 대응할 Y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Y가 없단 말이에요. Y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함수래.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로축을 X축이라고 쓸 거고요. 세로축을 FX축이라고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X와 이걸 계산한 그 값을 fx로 해서 대응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야 지금. 그러니까 y가 있건 없건 간에 대응을 시키면 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y는 fx라고 쓰는 이유는 좌표평면의 세로축을 y축이라고 쓸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y랑 대응을 시키는 건데 좌표평면의 세로축을 y축이라고 안 쓰고 fx축이라고 쓰면 x와 fx를 대응시킬 수도 있는 거야. x와 fx를 대응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기울기가 음수예요. 내려가겠죠? y절편은 5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문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99 마이너스 97분의 f99 마이너스 f97이래요. 자, 봐봐요. 자, 여러분 이 식을 모른다고 생각해봐. 자, 이 식을 모릅니다. 블라인드 돼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자, 모르는데 여기에 2라는 점이 있어요. x가 2인 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 f2 이렇게 쓰는 거예요. f가 얼마인지는 몰라. f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 점의 x좌표가 2래요. 이 점의 x좌표가 2. 근데 이 함수는 세로축이 fx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의 세로축에 해당하는 점은
요 x가 2일 때의 함수 값을 뜻하니까 f2가 되는 거야. 즉 y 값이 f2에 해당하는 거죠. y 값이. 졸지마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는 아닌데 지금 졸아서 조금 따끔하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사실 제일 싫어하는 거는 좀 시덥지 않게 알면서 다 아는 양 행동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많이 피곤해서 그랬겠죠. 근데 잘못하면 선생님 눈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기울기에 대해서 좀 중요해서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한 건데, 이렇게 다 같이 졸면 이 자식들이 건방 떠네 하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랑은 뭐 별개로 이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랑은 별개로 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야.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갑자기 97과 99를 썼어요. 왜? 이거 계산하려고. 이거 계산하려고.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x가 97인 점과 99인 점이 있겠죠. 그죠? 어딘지는 뭐 저 멀리 있겠죠. 네, 이제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썼습니다. 그 여기 y 값이 얼마가 되는 게 맞다고요? f97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y는 fx라는 함수잖아요. 이게 fx라는 함수잖아요. 그죠? fx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5라는 함수야. 그래서 이 fx라는 그래프 위에 x가 97인 점에 y는 f97이 되는 거야. f97. x에 97을 대입한 거죠. x에 97을 대입한 거야. 그럼 주안스 여기 y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 주안아? f99가 되는 거야. f99. 아, 그러면 99에서 97을 뺐어요. 뭘 뜻하는 거죠? x의 증가량을 뜻하는 겁니다. x의 증가량. 그때 x가 99일 때의 y 값인 f99에서 x가 97일 때의 y 값인 f97을 빼면 얘가 뭘 뜻하는 거야? y의 증가량을 뜻하는 겁니다. x가 얼만큼 늘어날 때 y가 얼만큼 늘어났느냐, 그걸 뜻하는 거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즉 얘가 뜻하는 게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번 했었어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책에도 있었고요. 뭐 이거 두 개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겠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99-97분의 f99-f97 기울기를 뜻한다는 것만 알아볼 수 있다면 단 0.3초도 안 걸리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약분도 안 되는 분수를 계산하겠다. 약간 좀 그렇죠? 우리가 괜히 노동력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13이 있고 여기 42가 있어요. 42 하지 맙시다. 3의 배수니까 43 할게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13-43분의 f13-f43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기울기 뜻하는 거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기울기 뜻하는 거예요. 5-8분의, 근데 이렇게 내는 경우 가끔 있어요. f8-f 이러는 경우 있거든요. 가끔 우리 학교 선생님 진짜 괴짜야. 그럼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5-8분의 f8-f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게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5-8분의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f-f8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게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야. 거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방향만 맞으면 돼요. 요거만 맞으면. 그럼 기울기를 나타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래요. 요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뭐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 뭐 두 점을 지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에서 a가 기울기를 나타내는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가파르죠. 즉 y축에 가까워집니다. y축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보다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기울기가 더 큽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음수는 반대겠죠. 음수는 얘가 이렇게 밑에 있는 애가 절대값이 작은 음수란 얘기니까 기울기는 더 크죠. 얘가. 그래서 기울기가 이제 음수는 이쪽으로 갈수록 절대값이 크고 양수는 이쪽으로 갈수록 절대값이 커진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7번처럼 1,3하고 2,6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기울기 구하려면 x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y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아보면 되니까 기울기 a는 x의 증가량 2-1분의 y의 증가량 6-3 해서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고, 요거 H18에 보면은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있는데 얘는 거의 그냥 100%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그냥 거의 100% 시험에 나와요. 113번에 보면 1,3하고 2,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세 점이 있는데 이 세 점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대요. 자,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할게요. 그럼 이 세 점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뭐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점과 이 점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찾을 줄 아니까 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2,1을 대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빡셀 수 있죠. 가장 쉬운 방법은 A와 C, 왜 A와 C라고 했는지 조금 이따 생각해 볼게요. A와 C를 지나는 직선이 B도 지나기 때문에 A와 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A와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겠구나. 같은 직선이니까. 그래서 직선 AB의 기울기와 직선 AC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수 A에 관한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쌤이 왜 여기 A와 C를 선택했냐? A와 C를 선택하든 A와 B를 선택하든 B와 C를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A가 두 번 들어가면 계산하기가 좀 귀찮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A는 한 번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A가 두 번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 번은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한 번만 들어가게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네. 그래서 A와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1분의 y의 증가량 a-3이고요. A와 C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뭐 이쪽에서 이쪽을 빼든 이쪽에서 이쪽을 빼든 상관없어요. 순서만 맞추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4분의 1에 대응하는 3 마이너스 4에 대응하는 마이너스 2 순서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넘기면 A는 4죠. 4. 사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다 설명하는 거는 높아심 때문에 그래요. 까먹었을까 봐. 여러분이 혹시라도 까먹었을까 봐 일부러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도 설명 안 하면 되게 편해요. 풀어와 그러면 나 얼마나 편하겠어. 그죠? 혹시라도 까먹었을까 봐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도중에 뭐 너무 다 안다고 그러지 말고 잘 들어봐요. 내가 모르는 게 까먹은 게 있는가. 일단 요 다음부터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려면 여러분이 여기서 구해야 될 게 누구랑 누구예요? a하고 b입니다. a하고 b인데 여기서 a와 b를 구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x의 증가량분의 첫 번째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시하면 어떻게 돼? 눈누난나 되죠.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그냥 y절편이 얼마다, 기울기가 얼마다,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 요거 아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대입하거나 대입하여 연립한다. 이거만 아시면 됩니다. 이 딱 세 가지만 알면 1차 함수는 무조건 다 풀려요. 그런데 이 제시하는 방법, 대입하기 위해서 점을 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단어들이 그때그때 조금 다를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준 건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값을 주고 나한테 뭐 기울기를 구하라고 한 건지 정도만 여러분은 판단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124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5다. 뭐 할 게 없죠?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인 거죠. 기울기 알려줬고요. y절편 알려줬고요. 그죠? 근데 이 그래프 1차 함수 그래프 위에 a, 마이너스 2가 있대요. 위에 있다. a, 마이너스 2가 위에 있다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바로 대입하기로 했죠. 대입만 딱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넘기면 3은 마이너스 3a, a는 마이너스 1이 바로 나오겠죠. 다음 128번은요.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라고 되어 있는데 128번은 다음 그림의 그래프와 평행하고 라고 했어요. 평행하다는 건 뭔 얘기야? 기울기가 같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 직선이 기울기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직선이 3,2라는 점과 0,-4를 지난다 라는 것만 알고 있죠. 약간 뻥을 쳤네요, 우리한테. 그죠? 기울기를 알려준 게 아니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이용해서 두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게끔 해놓고서는, 그죠?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런 애들을 가지고 이 함수의 기울기를 찾을 때 x의 증가량 뭐 3-0분의 y의 증가량 2-4를 여러분이 못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믿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얘는 지금 y절편 다 알잖아, 그죠? 기울기만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놓는 거예요. 놓고 집어넣어 버리면 2는 3a-4니까 한눈에 봐도 a가 2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는 거, 그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뭐 서로 다른 두 점을 알 때, 방금 전에 서로 다른 두 점 알 때를 해놓은 거야, 얘가. 1,-1하고 2,-6 두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x의 증가량 2-1분의 y의 증가량 -6 플러스 1 하면 기울기는 -5죠. 기울기가 -5인 건 알았으니까 함수는 y는 -5x 플러스 b 요딴 모양을 하고 있겠네, 그죠? 그런데 이제 쉬운 거 1,-1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럼 -1은 1 대입하면 -5 플러스 b니까 -5 넘기면 b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만 4로 바꿔주시면 함수식을 완성을 한 겁니다. 걔를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겠다라고 했으니까 y는 -5x 그대로 두고요. 플러스 4 옆에 -3만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플러스 1. 얘야. 이거의 x절편을 구하래요. 참 많이도 꽈놨네요. x절편은 y에다 0 대입해서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5x 플러스 1이 0이 되니까 x는 5분의 1이 되겠네요. 5분의 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절편, y절편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점 두 개 아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할 줄 알면 되시겠고요. 또 뭐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한 문제만 해볼게요. 이거 우리 응용 전까지만 할 건데 도형의 넓이 이거 143번 한번 해볼게요. 143번. 다음 그림과 같은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4. 어머, 여기 4라고 떡하니 써놓고 여기다 4라고 표시를 안 해줬네, 그죠? 그 다음에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가 8이래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다행인데 안 그려져 있으면 웬만하면 그리세요. 웬만하면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얘는 직각삼각형이죠. 높이가 4예요. 넓이가 8이고.
그러면 4, 46이니까 밑변의 길이도 역시 4가 나와야 되겠지. 그쵸? 아, 그럼 우리는 A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이라는 걸 간접적으로 안 거죠. 그죠? A는 이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4,0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A가 마이너스 4,0이니까 Y는 AX 플러스 4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4,0을 지난다라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0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넘겨서 A는 1이다 하고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145번까지면 너무 숙제 적지 않아요? 안 적어요? 이게 왜냐면 활용이 좀 어려워서. 근데 오늘 저기 뭐야 그거 못 할 거거든요. 진도 못 나갈 거거든요. 아마 하를 내가 풀이만 해줄 거고 진도는 못 나갈 거야. 아마 풀이가 많아서. 여기까지 할까요? 163초까지. 여러분 그 163초까지 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 163쪽에 163번이 있어. 쌉소름. 163번 한번 해. 사파이요. 사파이. 주환이 구했니? 사파이. 자,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아까 쌤이 잠깐 다 했어요? 잠깐만요. 1분만요. 잠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 y는 3분의 2x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a라는 점과 d라는 점이 각각 y는 3분의 2x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 위에 있죠. 그리고 이 둘은요 y 값이 같습니다. y 값이 같아요. a의 y 값과 d의 y 값이 같아. 그리고 우리는 이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라는 것 정도를 알고 있어요. 자, 그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자, 일단 A라는 점의 좌표를 A, 3분의 2A라고 잡을 거예요. 이 A의 X좌표를 A라고 잡은 거고요. 이 A라는 점이 Y는 3분의 2X 위에 있기 때문에 이 A의 X좌표인 A를 이 함수에 대입을 했을 때 y는 3분의 2a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a라는 거죠. 3분의 2a. 그러면 변 a, b의 길이는 3분의 2a가 됩니다. 요 a, b의 길이가요. 요 a, b의 길이는 a의 y좌표 같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선분 BC 여기요. 요 길이도 역시 3분의 2a가 되죠. 3분의 2a. 아, 그러면 C의 좌표가요. 요 C의 좌표가 A에서부터 3분의 2a만큼 오른쪽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a 플러스 3분의 2a, 즉 3분의 5a가 C의 x좌표가 됩니다. C의 x좌표. 아, 그러니까 점 D는요. 점 D, 점 D는 3분의 5a, 왜? 여기가 3분의 5a니까요. 여기가 3분의 5a니까 3분의 5a, 3분의 2a가 됩니다. 왜? D의 y좌표는 a랑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D라는 점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4 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얘를 여기 대입할 거예요. 대입하면
3분의 2a는 마이너스 3분의 5a 플러스 14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5a를 이항시키면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3분의 7a가 14가 되고, 양변에 3을 곱하고 7로 나누면 a는 14 곱하기 3 나누기 7이니까 먼저 나눌게요. 2, 3은 6입니다. 6.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점 B의 좌표예요. B의 좌표. 우린 A를 6으로 잡았죠? 네, B의 좌표는 6,0입니다. 6,0. 그러면 BC의 길이는 3분의 2 곱하기 6이니까 4가 되죠. BC의 길이가 4니까 이 원의 반지름은 2가 됩니다. 2. 원의 지름이 4니까요. 네, 그래서 원의 넓이는 4파이.